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일 토요 경마에 전개되는 서울 경마장에 되어 있고, 자, 11월 경마의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혈통 전문가 박남규 의원과 기수협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이 살다 월초 경마 중에 이런 편승은 편승이 살벌하던데요.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숨어 있었나 모르겠어요. 부진마들이. 그냥 부진마 기본마들이 세트로 다 나와가지고 이게 거의 한 절반 정도 넘는 게임이 네. 이거는 뭐 축도 없고 보병도 없고 인기만 팔려는데 인기 많아서 팔리는 게 아니고 뭐 문생이 탔다가 팔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오늘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경마가 그래서 오히려 좀 재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박 의원께서는 이제 부산 경마에서 또 130배짜리 99 막건도 적중해 주셨고, 이 토요 1년에 서울 경마장도 좀 짭짤하셨어요. 1류 경마에 또 이제 서울경주에 11.3배짜리 주력이었고요. 그리고 8경주에 4.5배짜리 주력을 하나 때려주셨고, 역시 좀 짭짤한 중고배당 쪽에 강점이 있음을 역시 보여줬고요. 김태훈 기자는 이제 토요 경마 10경주에 이제 제일 잘 나가. 이게 우리가 그 본 방송을 통해서 유일하게 김태훈 기자가 언급을 해 주었는데, 파워시티에 붙여가지고 17.2회짜리 주력 한 방이죠. 적중해 주시면서 서울 사경주도 26.5회짜리 그리고 1류 경마도 1경주하고 9경주 그런 적중이 나와주었습니다. 저는 역시 또 중고배당 쪽에 또 세 차례 나왔는데, 1류 경마는 그 6경주에 금천지를 3복의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8번, 10번, 14번의 3복승 26배짜리 주력이었고요. 그리고 토요 경마 서울 3경주 3복승 13.5배짜리, 또 서울 4경주도 복승식 26.5배짜리 주력이 됐고, 제주 경마가 지난주에는 제 개인적으로 세 차례 주력 승부 적중이 나와주는데, 그중 제일 좋았던 것이 토요 경마 제주 1경주 4번, 1번, 6번 3복승 20배짜리 주력으로 그냥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면서 지난주도 제주 경마는 대성을 거두어드렸습니다. 이번 주 제주 경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오늘은 이 난전 가운데, 자, 박 의원께서는 4경주 9경주죠? 네. 김태훈 기자는 3경주 10경주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바로 1경주부터 넘어갈게요. 국산 육군의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번의 대천 스토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11번의 다이아 축제, 7번의 K 러쉬 인기권인데요. 어디가 될까요? 일단 뭐 대천 스토리는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뭐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첫 입상이 좀 유력한 상황이죠. 데뷔 이후에 연속 3차기 아쉬움이 있었고 편성이 좀 강했던 그런 편성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뭐 편성도 약해졌고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천 스토리는 인정하고요. 후자권에서는 뭐 넓게 보면 1번, 5번, 7번, 11번 요 네 마필 안에서 끝나지 않나 싶은데, 저는 5번 레드스킨을 간 재밌게 봅니다. 뭐 지난번에 부진했습니다만 역시 적임 기준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했고, 뭐 조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 레드스킨의 선의권에서의 버티기가 가능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4번마 대천 스토리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박태종 기수로 교체가 됐고요. 편성 자체가 워낙 부진형 신마들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4번 대천 스토리는 인정을 하고, 후차권은 고르는 경주인데, 잠재력 면에서 7번 K러쉬가 조금 낮긴 하지만 아직까지 마필 적응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 여기에 이상한 기술로 교체가 된 11번 다이아 축제도 나름 뭐 능력은 좀 있는 마필이지만 주행시 여전히 악벽 자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보다는
실전에서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는 저도 5번마 레드 스크린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좋은 컨디션이었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음이었지만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배당을 좀 노려본다면 1번마 무패공주란 마필, 실전에서 별 보여주는 걸음 자체는 없지만 걸음에 분명 지금 변화가 왔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승부수를 던진다면은 1번마 무패공주가 배당에서는 재밌지 않겠느냐. 저는 4번 놓고 5번이냐 1번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천 스토리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능력상 그렇게 대단한 말은 아닙니다만 좀 이 구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지금 미승리마들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천 스토리 난과시다 되고 지금 이제 1번의 무패공주 특히 5번에 이제 레드스킨 쪽에 이렇게 나와주는데 지금 인기 막권 그 7번도 그렇고 11번도 그렇고 지금 다 어떻게 믿고 갈 수가 없는 그런 막건들이기 때문에 복병대 찾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거론되고 있는데 유일한 미승리마 레이스에서 2차 한번 갖다 댄 마필이 8번 아트스포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력상 8번 아트스포트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4번을 중심으로 어차피 인기만을 팔릴 수 있는 7번이나 11번보다는 1번, 5번, 8번 쪽에 일단은 배당의 메리트를 들어갑니다. 자, 이 경기 들어갈게요. 혼합 4권의 1200으로 준비된 게임이고 일단 1번의 장산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4번의 장산대로 장산 시리즈 두 번 인기 맞거든요. 어디 봐야 될까요? 일단 장산태양은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죠.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선행이 가능하고 지난번에는 이제 결승선에서 예측으로 사행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공을 받고 나왔습니다만 1번 게이트라면 장산태양 인정이 되고 이 장산대로가 됐게 되는데 이게 한집 마필이고 또 마주도 똑같은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 장산대로가 지난번에 입상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지쳤어요. 앞쪽에서 좀 싸웠죠. 그 8번만 가루다가 지난번에 스타트가 좋아지면서 또 선행 쓸데없이 선행권에 가담하면서 무리하게 레이스를 전개한 가루다가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산대로가 왔는데 인기는 장산대로가 인기 마필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이번 경기는 무조건 가로다를 노리고 하셔야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지난번에 레이스를 무리하게 펼치고도 장산대로가 그 정도의 착지라면 이번 경기는 가로다가 장산대로는 쉽게 좀 이기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우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1번만 장산태양을 인정을 하고 후차권은 4번이나 8번이나 둘 중에 하나에서 고르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박영과 반대로 대끼리긴 하지만 4번만 장산대로가 좀 낫지 않겠느냐. 물론 직전 경주 약간의 어부지성 투입이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 흐름이 있긴 하지만 늦바라라고 올라왔습니다. 발주만 제대로 한다면은 가루다는 장산대로가 이기지 않겠느냐. 물론 늦바라 하면은 가루다가 이길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한 집이고 한 마주지만 일사 한 방이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산태양 쪽에는 다들 이기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그 10월 11일 5경주를 좀 이번 경주 관심 두신 분들은 좀 복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좀 가루다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에서는 자기 페이스를 좀 오버를 많이 했습니다. 윤태혁 기수가 예전에 임마피디가 서승훈이 한번 탔었는데 그때 서승훈 기수는 가만히 붙잡고 뒤에서 좀 쫓아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제 추입 대결 구도로 간다면은 어차피 1번 장산태양이 그냥 간다는 조건 하에서는 서승훈이 문수영이 싸울 일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추입 대결인데 과연 가로다가 그 정상적인 추입 페이스를 유지했을 때 결정선에서 4번과 8번이 맞닥뜨리는 누가 이기느냐 그런 이제 구도에서 이제 박 의원께서는 8번이 페이스 안배가 되면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김태형 기자는 반대 의견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큰 배당이 나온다면 이번에 선크레스트 정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 터지면 이번 같아요. 좀 짭짤하게. 이런 선상에서, 팬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한 게임이다. 자, 3경주가 이제 오늘 처음 맞이하는 김태훈 기자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이 4번 에코블루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대기가 이제 3번 질풍 쪽이 나올 것 같은데, 변수가 좀 있어 보이죠? 예, 저는 그 변수가 오버마 불회전차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제 불회전차라는 마필이 예전에 그 입상할 때 보면 선행을 가서 이제 입상을 했던 거란 마필인데, 최근에 이제 컨디션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스타트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역시 좀 스타트가 좀 많이 좋아진
걸음의 변화가 좀 온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 뭐 조교 강도도 끌어올리고 나온 상태에서의 서승원이라면 역시 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브레이 전차가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의 추천에 비한 들어봐야죠.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인기마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집니다. 자, 4번마 에코블루.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좀 외곽을 돌았습니다. 외곽을 돌긴 했지만 걸음 자체는 그 정도. 앞으로 발전 속도가 빠른 마필은 절대 아닌데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물론 감량 이점이 있긴 하지만 정정희 기수와 문세영 기수와의 기승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 3번마 질풍도 직전 경주 승문전에서 3착. 강자 틈에서도 그 정도, 약자 틈에서도 그 정도. 근성 자체가 좀 부족한 마필이라서 이 3, 4번이 대끼라는 게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개인적으로 좀 노리고 있는 복분만을 놓고 복대복 막건도 충분히 노려보는 배당 자체는 무조건 노리는 그런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미있는 기수들이 지금 원래 자기가 탔던 말들에서 바뀌었어요. 질풍을 탔던 서승원이가 이제 이번에 프레전차를 타고 프레전차를 탔던 정재인 기수가 사람 에코블드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나마 그 4번은 지난번에 좀 그림이 좀 아쉬웠던 일면에 좀 남는 그림이 있었다고 친다면은 이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가 글쎄요 이게 나름대로 입에 간 것 같은데 이 두 마리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한 마리를 김태형 기자가 승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대길도 아니고 준대길도 아닌 조건에서 한 방을 때리기 때문에 좀 짭짤한 배당 한번 오전장 승부를 한번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형 기자에 한번 동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4경주 오늘 처음 맞이하는 박남규 위원의 추천 경주인데요. 혼합 4번의 1000m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샤이닝 크라운이 올머리인 가운데 후차권에서는 일단은 7번의 캐네디언 드림이라든지 8번의 희망 시노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변수는 상당히 많은 게임입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2번마 샤이닝 크라운. 조교 때나 실전에서 약간 코너를 잘 못 돌고 끄는 악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0m에서는 코너 자체가 완만하고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무난하게 우승까지 가능하리라 보여지고 후차권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후차권이 전부 다 신마고 능력 자체가 아주 센 신마들이 눈에 띄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저는 그래도 그 7번마 캐네디언 드림 요마필이 최근 걸음 자체 추임력이 많이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는 3F가 1000m긴 하지만 36조 4 그 정도 걸음이라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7번마 캐네디언 드림이 오지 않겠느냐. 저배당이긴 하지만 이번 7번이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박남규 교수는요? 예, 일단 뭐 이번만 샤이니 크라운은 인정을 하는 추마죠. 뭐 빼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자권에서 팔리고 있는 인기 마필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입상이 좀 어렵다고 봐요. 따라서 복병 두 마필로 오려가는데 뭐 주력은 역시 한 방으로 가야죠. 아주 큰 배당은 뭐 고배당을 노리고 받쳐놓고 하고 주력은 요거 뭐 자신 있게 때리는 한방 막곤이 준비되어 있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뭐 샤이닝 크라운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번 경기에 꼭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되겠고 나머지 후차권에서는 7번이나 8번인지 둘 다 인정할 수가 없다. 남들 눈에는 잘 안 띄지만 박남규 위원 눈에는 이 마필이 가장 세게 보이나 봅니다. 딱 한 방으로 붙여먹기 딱 좋은 레이스 같아요. 기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5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5번에 11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은 5경주는 두 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네요. 1번의 사이렌스톰과 4번의 다이아걸.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두 마리가 다 선행 말하는 게 좀 관건이죠. 페이스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냐. 거의 2번 막 키스미까지 선두권에 가담하기 때문에 뭐 전개적으로는 8번 피코오프가 좀 유리하죠. 추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선행과가 많기 때문에 추입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피코오프라는 마필은 요거 제가 볼 때 이거 단거리 추입 마필이에요. 따라서 지난번 1200에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1100으로 경주거리가 더 줄어든 상황에서의 추입은 뭐 앞에 선행이 많든 적든 여부를 떠나서 더 잘 먹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팅에 축은 8번을 놓고 가는 레이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이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번 경주는 8번마 피코프가 절대적인 전개상 찬스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1번마 사이렌스톤, 4번마 다이아걸 두 마필 다 선행 1변도의 마필이고요. 특히나 이 4번마 다이아걸은 상당히 특이한 습성 중에 하나가 앞에 말이 있으면은 그 마필한테 겁을 먹어가지고 말이
그 마필을 못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선입이나 투입은 거의 하기 힘들다. 그런 패턴이라면은 1사의 대끼리 맞고는 상당히 불안불안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4번이 선행을 가고 1번이 쫓아가서 버텼을 때, 그럴 때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더 전개나 모든 여건상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올라오시는 마필 중에서는 8번만 픽오프가 찬스입니다. 8번 놓고 무조건 공략하시는데 1번이냐 4번이냐 선행만 한 마리 8번 놓고 한 방을 공략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튼 뭐 안쪽에 있는 하만식 기수가 선행을 양보할 일은 없을 것이고, 또 뭐 이번에 키스미도 지난번에 또 김옥승 기수 선행 나가서 입장이 되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행 나가고 할 것이고, 또 4번에 다이어글도 뭐 최근 두 차례 선행 나가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초반 선행권 경합은 뭐 필수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복병은 뭐 앞선에 치열하면 당연히 뭐 뒤에 따라오는 한 마리밖에 없겠죠. 그래서 추임마가 뭐냐 찾아보니까 가장 유력한 추임마가 8번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8번을 가장 전개상의 메리트를 가지고 별 최선 내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육경주 국산 육군의 1200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게임입니다. 8번의 리틀 브라운과 9번의 러너 유인이 많이는 잡혀 있습니다만, 이거 참 정말 뭐라 할 수 없는 것 같은 게임 같은데요. 예, 일단 뭐 리틀 브라운이 문세영 기수가 계승했는데 일단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센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보여준 건 없는 마필인데, 다만 이제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데뷔전에 조전인데, 이 편성이라면 뭐 리틀 브라운도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무시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큰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안쪽에 3번 K-윌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또다시 선행마가 없어요. 8번 리틀 브라운도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따라서 이번 경주는 워낙 부진한 마필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취급을 해오는 마필보다는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이 유리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K-윌의 3번 게이트에서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버티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복병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육경주 상당히 부진형 신의 마필 예관의 혼전 경주입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바로 9번만 러너윈입니다. 원래 이번 경주 이거 놓고 제가 승부를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했었는데, 편성 자체를 완전 똥편성에 만나서 인기납니다. 그리고 9번을 놓고 한다 그래도 후차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단 9번말 러너윈은 제가 취재본 결과 이번 경주 출전 마중에 유일하게 직전 대비 걸음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 최근 발주가 좋지 않지만 항상 올라오는 걸음은 괜찮았습니다. 상태가 좋아지고 나름 준비도 잘 한 만큼 9번 놓고 무조건 공략하셔야 되는데, 후차권은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더 분위기를 봐야 되지 않겠냐. 일단 9번 놓고 공략하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 러너윈의 늑발에 대한 불안감 항상 안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참 아산부사합니다. 내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를 그래서 실전에 처음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신의 말들이 많아요. 뭐 1번도 있고요. 그리고 5번, 6번, 뭐 12번 뭐 이런 말들도 이런 편성이라 하면 승부를 가져가지 않을까 느낌 들었는데, 특히 안쪽에 1번의 로저킨이 기습적인 선행이 가능한 말이 되겠고, 오히려 지금 끝번 12번에 위치한 라이언스타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이게 뭐 거의 100번에 가까운 마필인데 막 터지면 이런 말들에게도 저는 충분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참고로 좀 부탁드릴게요. 7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육군의 1300로 나와 있고요. 7경주는 지금 이제 12번의 전도사를 중심으로 11번의 사자왕, 9번의 요동맹장, 뭐 2번의 아름다운 제나까지 골고루 잡히는 구도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지저분한 레이스죠. 충마 없는 그런 레이스고 믿을 만한 마필이 한두도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행을 갈 수 있는 7번 탱크원이 뭐 훈련도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능력은 다 보여준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선행을 가는 조건이라면 뭐 탱크 원에게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고, 아주 큰 배당은 전 3번 송황 클래식이 이게 뭐 데뷔전에서 졸전을 펼치고 또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걸음이 그렇게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있는데, 잠재력도 그렇고 뭐 3번 송황 클래식이 선행권에 붙어가는 순간에는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고배당 마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휴양을 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휴양이 잘 된 케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김태형 기자. 이번 주 7경주 부진형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마필은 한 마필도 없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한 번쯤 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11번만 사자왕, 이 11번만 사자왕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 한번 맞건 안 사본 경마팬은 없을 겁니다. 데뷔전 때부터 줄구장창
계속 인기를 끕니다. 계속 인기를 끌다가 자 워낙 부진하니까 지난 6월달에 거세라는 이유 계속해서 또 인기를 끄면서도 안 되는 마필인데 제가 예전에 수의사 마사이 수의사한테 얘기를 들었던 게 거세 이후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시기가 거의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호르몬의 변화가 온다. 이 사자왕 지금 5개월 좀 넘었는데 호르몬 자체 변화가 왔다면 이 마필이 제가 20년 조교사 만나서 얘기를 해도 분명 좋은 말인데 왜 이렇게 실전에서 못 들은지 모르겠다. 분명 이 정도까지 못 되었으면은 포기할 때 됐는데 제가 봤을 때 포기를 안 한 거 봐서는 분명 뭔가 능력은 있다 보여집니다. 모든 여건 자체가 거세 이후 호르몬의 변화나 20년 조교사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봐서는 11번만 사자와 지금쯤 한 번쯤 들을 때가 안 됐나 보고 있는데 11번 놓고 후차권은 저는 9번마 요동맹장 그리고 7번마 탱크원 이런 부진마 경주에서는 무조건 선행 나갈 수 있는 두 마필이 재밌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행은 7번 탱크원이 위험한가요? 난 의미는 그런데 또 모르죠. 못 가나가 지금은 데이터상으로는 뭐 탱크원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는. 이 9번 요동맹장도 지난번에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개가 참 야리꾸리해요. 처음에 댕을 시원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막 중간에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또 그런 것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악벽이 좀 생긴 건가 하는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문생이가 지금 타고 있는데 참 진짜 어렵네요. 이 레이스. 어쨌든 11번 사자왕에도 이제 기회가 온 것 같고 12번의 전도사도 선행권 여부가 걱정이 되고 있고 9번의 요동맹장 혼전 중 대결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경주는 혼전 중 대끼리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정말 저배당에서 공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김옥성 솔직히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조심스러운 배팅을 줘야 되겠고요. 8경주 신성훈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이게 상당히 또 노림수를 간직한 말들이 많아 보입니다. 8경주는 이제 국산 4군에 1,400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10분의 드림아이와 지금 5분의 무사도 두 마리 인기권이거든요. 자, 변수는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드림아이는 역시 또 못 믿는 마필이에요. 이게 지난번에도 인기 1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드림아이를 빼고 봤는데 드림아이가 선행 일변도로 레이스를 풀어나갔는데 지난번 경주는 선행을 못 가는 레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좀 약하게 봤고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안쪽에 9번 무쇠랄지 또 외곽 10번 6회 통쾌라는 마필의 스타 능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드림아이가 또다시 선행이라는 장담이 없고 또 하나는 경주 거리가 1,400이라는 것도 드림아이의 입산 전망을 더욱더 불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입니다. 따라서 저는 드림아이를 빼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고 저는 12번 6회 통쾌가 휴양 이후에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이제 경주 감각을 보강했고 일단 조기를 잘하고 나오는 상태에서 불어났던 마체등도 좀 제가 알기로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6회 통쾌가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12번 6회 통쾌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희죠? 자, 이번 경주도 저는 부진한 마필리간의 혼전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배당판에 팔리는 인기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경주인데 10번마 드림아이가 5착 승부를 했는데 또 팔립니다. 여기에 또 5번마 무사도 역시 항상 그 걸음 이런 인기마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데 제가 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번마 헬로피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다 뛰었습니다. 전부 다 열심히 타고 최선 가는 걸음인데 이번 경주는 전개 자체가 상당히 괜찮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추범인 기수라면은 나머지 마필들이 올라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딱 붙어가면은 그대로 꾸역꾸역 버틸 수 있지 않겠냐. 터진다면은 이번마 헬로피스가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의 경주 거리가 지금 1,400조건이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1,400조건에서 10분의 드림아이가 그렇게 유리한 조건 아니면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버틸까 말 건데 이거 선행까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10번 5착 승급 마필인 10분의 드림아이를 믿고 인기마 배팅은 전년 1구에 단돈 10원짜리 하나의 가치도 없다.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이건 복대복의 배당 노리고 가야죠. 신성훈의 또 중반 고배당 승부로 8경주 많은 기대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9경주 박남기훈의 추천인데요. 하남 3군에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 12번의 아줄파이어를 중심으로 이제 11번의 슈퍼 서프하고 2번의 빅브라이트가 관건인데요. 자, 김태형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인기 1위마인 12번마 아줄파이어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그란 접전 경주인데 최근 뛰었던 걸음이나 직전 경주 쫓아가서 꾸역꾸역 올라왔던 걸음 봐서는 12번마 아줄파이어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는데 딱 후차권에서는 저는 2번마 빅브라이트스타를 보고 싶습니다. 직전 1400에서 조금 오버해서 선행 가서 막판에 덜미가 잡히긴 했지만 선입권 레이스도 충분히 되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저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능력상 12번, 2번, 12번 한 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의 추천이죠.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이제 신의 마들이라고 볼 수 있는 뭐 2번, 11번, 12번 요 세 마필 위주로 배당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도 약간의 지금 약점을 좀 노출하고 있죠. 데뷔 초반에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경주 거리가 늘어나고 승군하고 하면서 조금의 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 세 마필로 쉽게 좀 끝나는 레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외에 숨어있는 복병 하나 노리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뭐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약간 어설픈 인기 마필들의 허점을 그 마필이 분명 파고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마필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역시 뭐 참 이게 참 일상 가능만일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12번 아줄파이어를 설령 인정한다고 하던 치더라도 나머지 말들 솔직히 뭐 지난번에 빅브라이스타가 저렇게 선양을 시키고 나와가지고 뭐 너무 장렬하게 전설하는 모습이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대목이고 그런 데서는 뭐 12번 인정하더라도 다른 인기 말들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가면 하다는 얘기죠. 박남규의 추천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10경주가 김태훈 기자가 노리는 게임인데 국산 사고는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 일단 액면은 이제 이번에 소통 시대하고 4번은 행복한 하루 두 마리가 인기권인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그것도 약간 혼돈도는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뭐 4번, 2번이 했겠는데 일단 가능성은 두 마필의 동반 입상 대기라는 점이 믿지 않나 보여져요. 일단 행복한 하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정말 최적의 경기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편성이 약해졌고 이번 경도 선행마가 없다 보니까 행복한 하루가 선행까지 지금 나갔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소통시대라는 마필도 지난번 1800에서 역시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뭐 3차까지 올라왔는데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뭐 2번, 4번 막고는 어찌됐든 기본 막고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 이번만 소통시대 직전 경주 뛰었던 걸음이면은 이번 경주 거저올 수 있습니다. 뭐 박병현 기수 말로는 상태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경주 뛰고 나서 폐출혈이 나왔습니다. 폐출혈 여파가 분명 있기 때문에 소통시대 불안요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4번만 행복한 하루 역시 직전 경주 안쪽에서 기가 막히게 정정현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뭐 정정현 기수는 아직 기승술 자체가 확 여물지가 못하고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이라서 또다시 그렇게 최적의 코스를 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2번, 4번 막고는 상당히 불안하고요. 정계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마필이 분명 한 마필 있습니다. 그 마필 놓고 무조건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끼리 맞고는 절대 아니다 라는 자신감 갖고 이번 경주는 중배당 정도를 추천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의 승부 2번, 4번 천대끼리 맞건을 잘라내고 들어가는 승부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하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11경주가 이제 국산 1군 오늘의 7회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 신승훈이 한번 승부에 들어간 게임입니다. 자, 일단 1번에 널푸른 청룡을 중심으로 2번에 금화 챔프라든지 10번에 블루 캠프 또는 뭐 12번에 썬노들리 13번에 능수능대 골고루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좀 까다로운 레이스예요. 일단 1번만 널푸른 청룡은 인정이 돼요. 최근에 뭐 상승세가 뚜렷하겠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널푸른 청룡은 인정하는데 이 대기로 팔리는 금화 챔프라는 마필은 정말 최근에 뭐 보여준 모습이 다르는 게 걸리죠. 이 하향세를 긋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일단 뭐 부담 중량이 많이 빠지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뭐 0.5kg 빠지는 57.5 가지고는 조금 인기 마필로 역할을 해내기 좀 어렵고 일단 블루캠프가 일감인데 또 냉정히 보면 사실 블루캠프라는 마필도 1군 무대에 와서 맨날 팔리는데 적당히 아직까지 1군에서 뭐 2착 한 번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물론 1800이라는 경주거리는 유리하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블루캠프도 약간 일말의 불안감이 있고 뭐 능성능대도 이제 승군에서 아직까지 뭐 제대로 능력을 발휘가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배당은 8번 무브먼트 정도가 이게 또 최근에 두 번의 레이스가 말을 잘못 탔어요. 이혁 기수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무브먼트 정도가 뭐 복식이 됐든 뭐 3복식이 됐든 뭐 최대 보병은 역시 무브먼트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균 기자. 저는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대끼리 한 방이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1번 늘푸른 청룡, 2번 금화챔프. 1번만 늘푸른 청룡이야 최근 상승세 걸음에 최근이 절정기 기량에서 인정이 되는데 2번 금화챔프가 최근 불안불안했습니다. 뭐 4착, 3착, 4착, 3착 상당히 아쉽게 졌는데 이번 경주는 부담이 57점으로 좀 줄었고요. 뭐 3착 정도는 이신영 쪽에서 말로는 거저온다. 뭐 나머지 마필들의 전력 자체가 그다지 센 마필이 없기 때문에 저는 2번만 금화챔프가 좀 낫다고 보여지고 변수라면은 역시 뭐 추입에서는 11번 금화챔프, 선두권에서는 13번만 능선웅대 정도인데 변수를 본다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전력이 남아있는 능선웅대가 조금 낫지 않을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번, 2번 복승식 대끼리 맞거리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금화챔프의 3착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인기마가 3착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복병마가 또 3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승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배당 메리트를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3복승 한번 노리고 한번 들어가는 레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런 레이스에서는 항상 제가 누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기마 3착 가능성이 있다면 복보다는 3복을 하는 것이 적중과 배당 두 마리의 토끼를 낳기 딱 좋은 게임이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11경주 한번 신성으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1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3군에 1400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지금 10분의 장산 호랑이하고 3분의 시트레이서 일단 두 마리 위주로 배당은 들어갈 텐데요. 자, 어떠시나요? 이번 경주도 좀 혼전이라고 봐요. 일단 냉면적인 측면에서는 뭐 시티레이서나 장산 호랑이가 좀 나와 보이는데 사실 뭐 시티레이서나 장산 호랑이 최근에 뛴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은 물론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뭐 어떤 입상에 대한 강렬한 포스를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변수는 있다고 보고 이게 좀 사냥마들이 좀 많죠. 뭐 1번, 3번, 8번, 10번 그런 측면에서는 전 취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대상은 이번 키펜 트로피라고 봅니다. 이 키펜 트로피가 1400까지는 취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물론 뭐 최근에 1400 두 번의 레이스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고 또 앞선 자체가 조금 혼탁하기 때문에 이번 키펜 트로피의 취입이 먹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균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일상 가능만 많은 혼전 양상의 경주를 보고 있고 선두권이 쉽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주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게이트에 입점 있는 1번마 징적의 여왕이 초반에 치고 나가겠지만 이 8번마 파라오란 마필이 워낙 끄는 악벽 자체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 뭐 7번마 탱크도 있고요. 끄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두권은 싹 다 무너진다. 그럴 경주 전개가 흘러간다면은 쉽게 보면은 10번 장산호랑이 3번 시티레이서 역시 뭐 투입으로 뚝심으로 있는 그런 마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는데 가능성에 비해서 배당 메리트가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 복표만을 보고 싶은데 뭐 2번 키핑 트로피도 가능하고 저는 12번만 감동시대가 터지면은 요 마필 아니겠느냐. 직전 경주는 오랜만에 출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레이스였습니다. 이번 경주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이런 혼전 경주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김옥성 기수이기 때문에 6월 28일 정도의 경주력이라면은 12번만 감동시대도 어부지성 투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복근마가 아닌가 12번 놓고 공략하는 게 나름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일가면 대끼리에요 일단은. 10번의 장산호랑이하고 3번 시테레에서 이게 뭐 선행 일변도의 말도 아니고 따라가도 뭐 되는 모습이 있고요. 특히 10번 같은 게 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앞서님 뭐 1번도 있고 지금 8번에 파라오 같은 마필, 7번에 탱크 같은 마필도 선행권, 기습은 안되는 가능한 말이 되겠는데 그 보내주고 나서더라도 이거는 뭐 이 취입말을 보니까 이렇게 크게 능력이 있는 취입말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취입해본다면 이제 앞서 이제 그 김태균 기자가 언급됐던 10일의 감동시대인데 이 감동시대가 뭐 마지막 끝걸음이 좋은 취입이 아니고 앞선이 무너지는 조건에서 어부지로 올라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참 믿음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 의견은 좀 이번에 이적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는 그게 좀 반대한 필드님에서 이런 레이스에서 마지막에 오히려 좀 이런 대끼리 배당은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대끼리로 이렇게 오전장 막 터지다가 마지막에 막 이상한 데 배팅 하는데 배당 올라가죠. 그러니까
덱끼리 게임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 오랜 경험을 비추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자, 저희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잠시 인류 서울 레이스도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갈게요.